떡국 먹방을 좀 하려고. 하이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3개 다 켰습니다. 뭐 보시는 거지? 반갑습니다, 유채림. 은근 백신 맞고 금방 괜찮아져서 빨리 복귀를 했어요. 떡국 맛있겠다. 네. 떡국에 물만두도 넣었습니다. 맛있겠죠? 그 방송 프로그램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원래 제가 한 4월쯤에 복귀, 정말 늦어도 4월쯤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신 맞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며칠 동안 엄청 아팠거든요. 저번에 그 먹방 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또 공룡 고기를 먹방 할 겁니다. 치킨 먹방. 그래서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떡국이고 김치도 있습니다.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지. 오늘 영상은 유튜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룡 먹방. 치킨 먹방이 공룡 먹방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조류는 과학적으로 공룡의 후손이고 공룡 그 자체이기도 하니까. 저는 공룡을 좋아하는 공룡 유튜버이기 때문에 공룡 먹방. 네, 말씀해주세요. 해보셨구나. 만두 맛있겠다. 마이크가 저의 총병은 DR보단 할만하고 재밌고 사우리안보단 못하고 재미없어요. 그래. DI라고 사우리안 중간 정도?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땐 완전 똥게임인데 그러면 사우리안도 똥게임이니까. 덩크님 반갑습니다. 아니 나는 몸이 엄청 안 좋아서 한 1, 2주 방송 쉴 줄 알았는데 금방 몸이 괜찮아져가지고 복귀했어요. 오랫동안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쥐라기 공원 다 보셨겠어요? 네. 쥐라기 공원이 이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제 아프리카 방송국 가보시면 유튜브 링크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공룡 자연사 박물관에서 화석 리뷰한 것도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공룡 게임 풀영상도 보실 수 있어요. 많이 방문해주세요. 빨리 나오셔서 기분이 좋네요. 그러게요. 제가 백신 맞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엄청 막 땀이 나고 오한이 들고 그리고 막 심장도 막 엄청 아프고 그랬었는데 타이레놀 먹고 괜찮아졌습니다. 퀘스트가 있어요? 한글화 돼 있나요? 나 안 돼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는지 모르겠네. 팔은 안 아프신가요? 네, 팔은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신체가. 계속 지금 한 이틀 정도 밤에 계속 잠을 못 자는데 오늘은 괜찮더라고. 한글 아직 안 돼 있고. 그래픽은 사우리랑 비슷하다. DR보단 그래픽 좋고 할만해. 그래. 네, PVP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냥 무슨 뭐 스토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없으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한 30달러 아니에요? 3만원인 걸로 알고 있네. 아닌가? 모바일도 있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냥 공룡이 없어. 그냥 공룡 막 찾아다녀야 되던데 없어가지고. 그리고 유채리님 보내주신 만화 잘 읽어봤습니다.
진짜 쥐라기 공원하고 하드캡터 쉘이 서로 섞어놓은 그런 거 같던데. 아임크루님 반가요. 크하 반가요. 소리가 없어서 재미없네. DIL은 퀘스트 없지만 거긴 퀘스트를 주니까. 너무 그냥 유저들끼리 던져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할 게 없어 나중간. 할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물만두 맛있네. 웬만해선 추천드리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래요. 그래픽은 괜찮아가지고 해볼라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게임은 안 하시나요?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쥐라기 월드 에볼루션 2도 하고, 그거 원래는 제가 주말에 역전재판 하는데 역전재판 끝나면은 그 쥐라기 월드 레고로 플레이하는 거 있거든요. 레고 쥐라기 월드 게임. 그것도 그 크리스마스 할인 때 받아놨어요. 그것도 플레이 하려고요. 그것도 할 것 같습니다. 공룡 동물원 방금 보고 왔는데 재밌어 보여요. 그래요? 나름 7만원 주고 산 게임인데. 쥐라기 월드 에볼루션 게임이에요. 좋은 평가는 그렇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리안도 스토리 없지 않나? 맞아요. 근데 사우리안은 그래도 공룡이 많으니까 그냥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래도 성장하는 재미? 그것도 정말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이라도 있는데 DIL은 그냥 유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유저가 없으면 AI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어야 되거든. 유저가 적으면 AI가 많든지 아니면 AI가 유저가 많으면 AI가 적든지 뭔가 사람들이 놀만한 주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계속 그냥 숲을만 걷고 공룡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안 하고 점점 더 안 하니까 점점 더 유저가 없어지고 유저가 없어지니까 재미없어지고 재미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고 계속 악순환이야. 거기도 공룡들이 별로 없어. 하지 말아야겠다. 그 모바일도 공룡이 한 마리도 없었어. 너무 답답해. 행복 달빛님 반가워요. 떡국 먹방 하고 있습니다. 복귀 방송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점심 드셨나요? 어제까지는 몸이 엄청 아팠는데 오늘은 괜찮네. 점심 드셨어요? 다들 뭐 드셨어요? 저는 어제는 꼬막하고 굴하고 먹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침은 불고기 먹었습니다. 햄버거 드셨어요? 다들 드셨구나. 소고기 볶음밥 맛있겠다. 저는 주말에는 점심을 좀 늦게 먹는 편이어가지고 다들 불고기를 드셨네? 나도인데 나도 아침에 불고기 먹었는데 불고기 먹은 사람 3명이나 있네. 떡국이 더 맛있겠네요. 그런가? 전 떡을 좋아해서 전 떡볶이도 좋아하고 떡국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원래 제가 방송에 대한 컨셉을 좀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이제 방송 때 소통 방송 때 시청자분들도 안 들어오고 좀 지루해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걸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휴방이 짧아가지고 생각을 못 하고 왔어. 그래서 복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복귀했습니다.
저도 떡볶이 좋아해요. 그래요. 어렸을 때는 떡볶이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지금 떡볶이가 완전 좋고, 그리고 떡볶이 있는 어묵도 너무 맛있어요. 크앙님 동생 있나요? 문짝에 기린이 있어서 문짝에 기린? 공룡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얘는 패스 오브 타이탄도 사우리안처럼 티라노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래. 사우리안은 티라노 있긴 한데 고증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천천히인데 제가 그래야겠다. 어렸을 땐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먹어서 문제야. 습관이 돼가지고. 원래 오늘 등산이라도 갈라 그랬는데 가족들끼리. 어제는 미세먼지가 약간 나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고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가끔 이제 운동하러 한강을 가는데 한강 가서도 좀 걸어야 되거든요. 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 고양이 사진만 찍고 옵니다. 한강에 고양이가. 아이고 땡구님 5개 선물 감사해요. 행가입하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떡국 만두 먹으면 좋은데 맞아요. 김치만두도 맛있고 고기만두도 맛있고. 고양이 좋아하시나 보다. 원래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고양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고양이 사진도 보고 고양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고양이한테 막 사진도 찍어보고. 마인크래프트. 저도 산책 가면 고양이도 하늘도 찍어요. 그래. 그리고 한강에 이제 막 물 이렇게 넘실넘실하는 것도 사진 찍고. 다들 확 나를. 크앙님은 강아지 상인데 아닌가? 저는 개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개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릴 뻔한 기억이 있어서 개하고 놀이기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핸드폰에 고양이 사진도 있어요. 저도 고양이 사진 모으는 거 좋아해요. 제가 찍은 걸로 모으는 걸 좋아해요. 웬만한 공룡들인 주얼볼이나 프리스터리 킹덤 제하고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게. 그러게. 집에 가족들 있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밖에 문을 열어놔가지고 문을 닫고. 잠깐만요. 창문을 열어놔서 꼬맹이들이 놀고 있어. 키 크시네요. 그래요? 그냥 한 보통 정도인데 저. 보통보다 좀 큰 편? 우리나라 평균 남자가 몇이지? 173인가? 애견 미용사한테 친해지긴 글렀네. 아, 애견 미용사.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 이제 동물병원 같은데 조그만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유리관 안에 있으면 그런 거 막 사진 찍기도 하고. 할머니 집에 있는 개는 안 무서워함. 유일하게 안 무서워하는 개. 포메라니안인데 걔는 안 무서워합니다. 저를 안 물어서. 마인크래프트. 큰 강아지는 무서워요. 맞아요. 그 뭐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였나? 개는 훌륭하다였나? 그거 프로그램 보면은 그 강영욱 씨하고 걔하고 막 엄청 싸우잖아요. 그거 진짜 무서워. 나는. 나한테는 그게 진짜 무슨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워. 막 물려가지고 막 손에 막 피나고 강영욱 씨가 또 엄청 막 화내고. 그분 강아지 좋아하는 거 맞나? 훈련 때문에. 너무 무섭던데? 저는 그 본 방송은 찾아서 안 보고 유튜브에서 조금 그 클립만 봤거든요. 너무 공포야. 큰 개가, 그러니까 개가 원래 늑대잖아요. 늑대를 길들인 게 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길들이지 않으면 야생의 난폭함이 있더라고. 너무 무서워. 그너 강아지 키워요? 강영욱 씨가 개를 엄청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뭐 개 관련 무슨 그런 것도 하던데. 홍보였나?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지 않아요? 그분? 인스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이경규 씨하고 같이 나오던데, 장도연 씨랑. 밥 먹고 뭐 할 거예요? 밥 먹고 소통 방송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방송하고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해주세요. 아임크루님. 저녁에도 방송할 겁니다. 오늘은 오후 8시, 오늘은 저녁 8시쯤에 한번 방송 해보려고요. 원래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하는데 오늘은 8시 한번 켜보려고. 잠이 와서 저녁 때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전 8시에 다시 올 겁니다. 8시에는 치킨 먹방. 어떤 분이 복귀 방송으로 치킨 먹방 해달라 그래가지고. 산에 다녀와서. 그래. 등산하셨나보네. 지금은 먹방 소통만 하는 건가요? 네. 나중에는 뭐 게임 방송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면 공룡 교육 방송. 여러분이 공룡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공룡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도 괜찮아요. 저는 원래 공룡을 좋아하고 잘 알아서 공룡 교육 방송 하는 사람이거든요. 따로 배우세요? 저는 그런 거는 비밀. 그런 거는 비밀입니다. 뭐 제가 따로 공부하려고 해요. 뭐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거나. 인젠 코리아님 반가워요. 크아 반가워요. 복귀 방송으로 떡국 먹고 있습니다. 물만두. 제 아프리카 그 방송국 가보시면 유튜브 링크도 있습니다. 공부 잘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정도? 저도 떡국 되게 좋아하는데. 앞머리 본인이 자르셔서 킬리만자루님 반가워요. 아니요. 미용실 가서 잘랐습니다. 공부 잘 하실 듯 똑똑해 보임? 공룡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공룡 책하고 논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공룡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결해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룡 교육 방송합니다. 공룡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근데 그냥 평소에 방송 보시던 분들은 공룡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자주 얘기는 못하는데 공룡에 대해서 궁금하시니 많이 물어보시고. 공룡 블루클럽 가셨나? 블루클럽은 아니지만 머리 근데 자른 지 꽤 됐는데. 공룡은 뭘 먹고 사느나요? 일반적으로 초식하고 육식이 있는데 잡식성도 있습니다. 초식성은 뭐 키가 얼마만큼 큰지에 따라서 달라요. 작은 초식 공룡들은 그냥 땅에 난 고사리 같은 거를 먹고, 그리고 목이 긴 용광류 같은 공룡들은 나무 위에 있는 그런 풀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빨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빨은 뭘 먹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을 먹는 에드몬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이빨이 2000개가 넘기 때문에 뭐 나무 뿌리를 뭐 부셔서 먹기도 하고 그냥 질긴 잎사귀 같은 걸 먹기도 합니다. 근데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이빨이 작기 때문에 작고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여린 잎사귀를 먹습니다. 육식공룡은 대부분 다른 공룡을 사냥해서 먹는데 작은 육식공룡은 쥐라든지 아니면 벌레 같은 걸 잡아먹고 살기도 합니다. 큰 공룡을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공룡은 짝짓기 어떻게 했나요? 녹두생생님 반가워요. 그 수컷의 총 배설강이 암컷의 총 배설강으로 들어가서 생식을 했습니다. 이빨이 2,000입니다. 보통 초식 공룡이 이빨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복귀 방송으로 떡국 먹방을 하고 있어요. 맛있네. 배설? 총 배설강이라고 우리는 그 소변을 나오는 곳하고 생식기가 하나고 그리고 대변을 나오는 곳이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공룡은 뭐 대소변이나 생식을 하는 기관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총 배설강이라고 해요. 그걸로 생식을 합니다. 몸 괜찮으신가요? 제가 며칠 전까지는 엄청 안 좋았는데 오늘은 괜찮아졌어요. 며칠 전까지는 막 잠도 못 자고 계속 심장이 아파서 그랬는데 다행히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난 되게 오랫동안 휴방을 할 줄 알았는데 은근 금방 복귀한 것 같아요. 배설물끼리 만나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총배설강이라고 그 생식기관 이름이 총배설강입니다. 그걸로 배설도 하고 생식도 하는 거예요. 그 기관으로 그 하나의 기관으로. 배설물끼리 만나서 수정될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공룡에 대해서 알려면 좀 기초적인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맛있다. 우리 가족이 다 먹을 거이기 때문에 떡을 거의 이만큼 했어. 내가 많이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식사를 많이 만듭니다. 표고버섯도 넣고 고기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주로 어느 주기로 짝짓기를 하네요. 불면 맛없는데? 맞아요. 근데 라면 뭐 공룡이 어느 주기로 짝짓기를 하느냐. 공룡은 그 번식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번식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집단 산란을 합니다. 근데 어느 주기인지는 공룡마다 달라요. 이거. 제가 실시간 하드시로 아프리카 메인에 올라와서 공룡 교육 방송하면 짝짓기 물어보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송 방해하려는 의도도 많음. 저는 원래 성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질문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몇 마리 정도 잉태가 가능하냐고. 알을 낳는 거죠. 잉태가 아니라. 그것도 공룡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룡은 다산다사거든요. 인간은 소산소사잖아요. 적게 낳고 그리고 그 낳은 아기를 거의 사망률이 낮게 키우잖아요. 인간은. 근데 공룡은 알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생존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알일 때도 뭐 다른 공룡한테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기 공룡일 때도 육식 공룡한테 살해 당하기도 하고. 임신 중인 공룡마다 다릅니다. 근데 아까 잘못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산란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공룡이 산란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형 초식 공룡이나 무리를 지어 다니는 초식 공룡이 이런 산란 주기를 가지고, 육식 공룡은 그냥 핵가족 형태를 이루면서 산란 주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룡은 뭐 어떤 종은 이렇다, 어떤 종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공룡이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룡이 1억 5천만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그냥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엄청 많습니다. 알을 많이 낳는다는 점에서 거북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거북이도 알을 많이 낳고, 그 아기 거북이가 바다로 가는 와중에 갈매기한테 엄청 공격당해서 죽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거의 다 먹었네. 난 더 먹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원래 제가 방송 키는 시간이 아닌데. 근데 오늘은 8시에 킬 거예요. 저녁 8시. 오, 많이 드시네요. 저는 한 끼에 닭을 3마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라 보여도 엄청 대식가여가지고 엄청 많이 먹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성장기에 하루에 2kg씩 살이 찝니다. 그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성장기에 하루에 60kg씩 살이 쪄요. 공룡은 엄청 급격한 성장을 하고 급격하게 사망하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요. 먹방으로. 근데 저는 뭐 음식 이런 걸 준비하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방송은 한 3-4개월, 그래도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후원 수익이 거의 없어서, 방송을 물론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그래도 너무 수입이 안 나와서 엄청 막 비용을 많이 들여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치킨님 반가워요. 치킨도 사실 공룡인데. 저녁에는 치킨 먹방 하는 걸로. 치킨 뭐 먹을까? 여러분 뭐 보시고 싶은 치킨 같은 거 있으세요? 뿌링클 빼고. 저 뿌링클 안 좋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일 별로인 치킨이 뿌링클. 너무 달고 건조해. 공룡들은 다 알로 태어나네. 네. 파충류는 다 알로 태어납니다. 후르츠 치킨이요? 그게 뭐지? 교촌? 후르츠 치킨은 뭐야? 교촌 들어봤는데. 검색 한번 해볼까? 과일치킨? 이게 뭐냐? 멕시카나에서 만든 치킨. 신호등 치킨 이거? 맛 없다며 이게. 난 국내가 좋던데. 그래. 저는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좋아. 그거 맛 없다던데?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 유튜브 무슨 하는 사람들한테. 달아요? 전 단 거 안 좋아.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나. 알았어요? 제 여자친구도 공룡 좋아하냐고요? 저는 이제 사회 나가가지고 공룡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이제 방송할 때만 좋아하고 그냥 혼자서 좋아하는 거지. 그냥 뭐 제가 지인들한테 공룡 좋아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아니 뭐 그런 걸 강요하지도 않고. 뭐 어떤 사람들이 뭐 공룡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잖아. 나만 좋아하면 되지 뭐. 공룡 좋아하는 여자 어디 있어? 여자친구 계신가요? 사실 여자친구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먹었다.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안 들어오신다. 그래도 이제 뭐 주말이어서 한번 켜봤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늘 일요일 맞죠? 오늘 하고 내일 방송하고 그리고 화요일 휴방, 그 다음에 또 수요일부터 방송. 공룡이 왜 좋으신가요? 공룡은 한 가지 이유만 딱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룡의 어느 부분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공룡이 공룡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 딱 이유만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참 답하기가 힘들어요. 공룡이 왜 좋으신가요? 그걸 참 답하기가 힘들어요. 공룡은 공룡이라서 좋다. 제가 그 요즘에 또 도서관에서 책 많이 빌려가지고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루걸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신공룡 도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또 유튜브로 리뷰하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데 많이 또 방문해 주세요. 유튜브 다음 영상은 아마 사우리안 게임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 한 30초짜리 영상인데 많이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공룡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사실 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난 땡구님한테 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네. 개 하면 궁금한 거. 개는 왜 사람을 무나요? 걔는 왜 사람을 물어요? 아마 땡구님도 그거 뭐 미용하시다가 몇 번 물리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개하고 관련 직종이 있는 사람 손이 좀 흉터가 많더라고. 이거 더 있나? 왜 개를 좋아하냐고 물어봤어. 흉터 많죠, 그래요. 아, 난 개가 무서워가지고. 고양이는 사람을 안 물잖아? 근데 대신 고양이는 펀치를 하잖아요. 그, 발톱, 펀치. 펀치도 무서워. 고양이도 엄청 주인을 때린대. 짜증나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안 무는 개는 또 안 물잖아. 왜 그러는 거지? 공룡은 사람 잡아먹지 않을까요? 이것도 좀 얘기가 많아요. 공룡이 사람을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 근데 위생적인 관점에서는 안 잡아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이 잡식동물이고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무슨 뭐 수은이라든지 어떤 중금속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간에. 그러니까 사실 뭐 위생적인 이유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주인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사납기도 하고 온순하기도 하고 주인에 따라서 다르구나. 근데 주인이 너무 오냐오냐하게 키우면 또 사나운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큰 육식공룡은 못 잡아먹을 것 같아요, 사람을. 왜냐면은 사람이 그냥 달리는 속도보다 공룡이 쫓아오는 속도가 훨씬 더 느려가지고 덩치가 너무 크면 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리뼈가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넓은 보폭으로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근데 무슨 뭐 다코타 랍토르 같이 좀 인간보다 좀 큰 랩터류 같은 경우면 충분히 사냥할 수 있지.
인간보다 큰 랩터, 뭐 다코타랍토르나 유타랍토르 같은 경우는 거의 몸무게가 600kg 정도거든요. 거의 뭐 북극곰 정도예요, 수준이. 엄청 무겁습니다. 크고 무겁고.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오늘은 일단 낮에 방송은 데케이님 오셨네. 반가워요. 쥐라기공원 고증이 잘 됐다고 보시나요? 엄청 안 된 거죠. 거의 고증 1에서 100까지 있으면 한 10? 10이나 5 정도? 왜냐면 그것도 이제 한 30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엄청 안 된 거죠. 이번에 나오는 것도 고증 이상하게 됐던데. 그래도 깃털 공룡이 나오더만. 올해 쥐라기 월드 도미니언 나오는데 깃털 공룡 나오던데, 프롤로그에. 오비랍토르였나? 근데 또 벨로키랍토르는 깃털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게 됐어. 깃털 공룡. 공룡은 깃털을 가진 개체가 엄청 많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형 육식 공룡만 깃털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 들었는데, 초식 공룡한테도 깃털 공룡이 있고, 그리고 대형 육식 공룡한테도 깃털 공룡이 있고, 그래서 깃털을 가진 공룡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과학자들.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그 깃털에서 색깔도 유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어렸을 때는 공룡 색깔 하면은 모른다, 그냥. 공룡 색깔은 뭐 색깔이 피부 뭐 화석으로 남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공룡의 그 색깔도 그 깃털에 있는 색소 세포의 모양을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현대에 조류하고 대조를 하면은 색깔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지개 색깔인 공룡도 있고, 보라색인 것도 있고, 검은색인 것도 있고, 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파충류라면서 깃털도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공룡은 파충류인데 깃털이 있어. 파충류인데 깃털이 있어. 그러니까 악어는 깃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물들은 깃털이 없고 비늘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파충류는 익룡도 깃털이 어느 정도 있었고, 피크노 섬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룡도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깃털이 있는 개체도 있고, 깃털이 없는 그냥 비늘만 있는 개체도 있고, 깃털하고 비늘 같이 있는 개체도 있어요. 그리고 조류도 사실 파충류에서 조류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충류 내에 공룡이 있고, 그 공룡 내에서 조류가 있는데 그 조류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원래 공룡의 비늘도 사실 육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깃털이 퇴화한 자리라고 보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원래는 깃털이 없었는데 퇴화시킨 거다. 나중에 진화를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공룡, 악어, 익룡의 공통 조상 중에 깃털을 가진 이제 파충류 개체가 있었을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지배 파충류라고 하는데, 뭐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정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초식 공룡한테도 깃털이 있고 육식 공룡한테도 깃털이 있어. 근데 서로 다른 진화가, 서로 똑같은 진화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했다 라고 추정하기보다는, 이 서로의 조상 중에서 어떤 개체가 깃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전자가 타고 내려와서 초식 공룡하고 육식 공룡 중에서 깃털을 가진 개체로 진화를 했다. 그렇게 보는 편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공룡 조상 중에서 깃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공룡이 있고 소형 공룡이 있고, 그 소형 공룡이 깃털을 진화시켜서 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룡의 조상 중에서 깃털이 있는 개체가 있고, 걔네들이 이제 진화를 하면서 큰 애들은 뭐 깃털이 퇴화하고, 뭐 좀 작은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부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깃털이 계속 남아서 진화를 했다. 공룡들은 옆에 눈이 달렸는데 앞은 못 보나요? 육식 공룡은 눈의 각도가 앞쪽을 향해 있습니다. 눈이 앞을 향해 있는 개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옆에 달린 개체는 대부분 초식 공룡이에요. 왜냐하면 더 넓은 각도를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포식자가 오면 바로 도망쳐야 되니까.
근데 육식공룡은 보는 각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눈의 시야가 겹치는 각도가 많아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한 55도 정도? 그러니까 시력이 엄청나게 좋고 하나의 포인트에 하나의 목표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처럼. 인간도 시선을 집중시키잖아요. 날아다니는 공룡 종류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새가 다 공룡이죠. 그러니까 공룡이 이성계라고 치면은 그 새가 완전 고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새가 다 날아다니는 공룡이라고 할 수 있죠. 공룡 체온이 몇 도인가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공룡의 알 속을 분석해 보면은 그 방사선 동위 원소의 값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공룡의 태아가 몇 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덩치가 엄청나게 큰 용광류 같은 경우는 한 37도 정도가 나오고 덩치가 작은 오비랍토르 같은 경우는 31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체온이 높은 생물도 있고 아니면 인간보다 조금 체온이 낮은 생물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30도가 되게 많아요. 30도 이제 30도에서 40도 사이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공룡은 그 막 파충류 뭐 악어나 거북처럼 그 딱 피부를 만져봤을 때 차가운 생물이 아니에요. 상온 동물입니다. 변온 동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체온이 엄청 높다는 점.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변온 동물과 항온 동물의 차이. 변온 동물은 온도가 많이 변하는 생물. 악어처럼. 근데 이제 항온 동물은 온도가 좀 일정한 생물. 인간처럼. 인간 36.5도를 항상 유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3도만 내려가도 저체온증으로 사망.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체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룡도 일정한 체온을 가지고 있고. 그게 또 다른 파충류하고 크게 다른 점이죠. 다른 파충류는 대부분 다 변온 동물인 경우가 많은데 항온 동물인 파충류는 거의 공룡밖에 없습니다. 데케이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인사라도 받아주셨습니다. 악어 고기 먹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브라질 가면 악어 치킨 먹을 수 있다는데. 튀긴 악어. 체온 때문? 지금 생태계 포식자들이 지구력은 약해서 사냥을 생태계 포식자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사냥을 짧게 한다고? 지구력이 약해서 지구력이 약해서 사냥을 짧게 한다? 공룡들도 사냥을 짧게 했으려네. 사냥을 짧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치타, 표범 이런 애들 지구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오래 달리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치타, 표범 이런 애들 오래 못 달리잖아요. 그죠? 반가용 되게. 일단은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구력 자체가 약하기도 하지만 체온 유지를 해야 되는데 뛰면 체온이 확 올라가서. 근데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체온을 낮춰야 되는 거. 이게 변온동물, 항온동물 말고도 또 다른 점이 옛날에는 온열, 냉열이라 그랬거든요. 온열동물, 냉열동물. 근데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은 피가 따뜻하거나 차갑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일단 이상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렇게 딱 두 개의 개념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온동물하고 항온동물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내온성하고 외온성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내온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체온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에너지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가 다 그렇고 외온성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많이 안 해도 돼. 근데 추우면은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서 따뜻한 데 있어야 되고 더우면은 물에 들어가서 몸을 식혀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체온을 조절을 해야 돼. 그러면 치타는 뭐겠어요? 치타는 내온성 항온 동물이죠. 왜냐면은 체온이 일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내온성 동물은 제가 특징이 뭐라 그랬죠?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많이 먹어야 하면은 엄청나게 소비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50을 먹었어. 근데 또 사냥을 하기 위해서 100을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체온이 확 올라서 체온이 낮춰야 되는 거, 체온이 확 올라서 체온이 낮춰야 되는 거, 이거는 하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온, 왜냐면 너무 체온이 높아지면은 그 혈압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룡이랑 동시대에 살았던 동물은 뭐가 있나요? 공룡이랑 동시대에 살았던 동물? 악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그리고 뭐 새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그냥 다 있습니다. 뭐 곤충도 있고, 갑각류도 있고. 공룡이랑 동시대에 살았던 동물? 근데 공룡은 외운성인지 내운성인지를 몰라요. 일단 얘가 하온 동물인 건 맞아. 근데 얘가 외운성인지 내운성인지를 몰라요. 근데 얘는 그래서 얘가 중운성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온을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체온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 많이 먹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생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에 사냥을 길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사냥? 근데 일단은 대형 육식공룡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초식공룡이 엄청나게 느리거든요. 초식공룡이 덩치가 엄청나게 크니까 엄청나게 느려서 굳이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룩말은 엄청 빠르잖아. 얼룩말은 그렇게 등치가 크지 않고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초식공룡 중에 아예 달리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리가 그냥 아예 바깥쪽으로 뻗어 있어서 아예 달리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덩치가 커서 엄청나게 느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자기가 보폭이 큰데 굳이 막 가서 막 런닝맨처럼 계속 따라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아프리카에 있는 초식 동물들은 속도가 엄청 다 빠른데 맞아요. 초식 공룡들은 몸깡으로 속도가 느린 거지. 왜냐면 자기가 덩치가 크니까. 속도가 낮아도 덩치가 크니까 그냥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케이님이 뭐 중고등학생이야. 근데 뭐 데케이님이 엄청 빨라요. 근데 엄청 빠른데 약해. 그래서 멈춰 있으면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수 있잖아. 근데 데케이님 친구가 있어. 근데 얘는 달리기가 엄청 느려. 그래서 일진들한테서 도망갈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몸무게가 300kg고 키가 2m 50이야. 그럼 애들이 잘 못 건드리겠죠. 그런 거지. 초식공룡이 일반적으로 육식공룡보다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몸무게도 엄청나게 나가고 몸 길이도 엄청나게 나가고. 그래서 부딪히기만 해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뿔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발달시킨 거죠. 그런 걸 진화시켜서 그런 걸로 공격을 하고,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스테고사우루스 골침이 알로사우루스 생식기에 박혀서 사망하기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초식공룡 공격을 했나? 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을 봐도 그래요. 발자국을 봐도 초식공룡이 지나가고 육식공룡이 한 마리만 그걸 쫓아간 건 없어요. 여러 마리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고, 대형 육식공룡이라도 무리를 지어서 사냥했다는 증거가 많아요. 티라노사우루스과의 하나인 알베르토사우루스도 한 번에 한 26마리 정도가 발견됐거든요. 대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은. 그리고 작은 공룡인 코일로피시스 같은 경우도 300마리가 동시에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지금 포식자들이 매나, 호랑이, 사자, 치타. 보면 무리를 지어서 공격 안 하잖아요. 사자는 무리 지어서 공격하고, 치타는 혼자 다니고, 매도 혼자 다니고, 호랑이도 혼자 다니고. 그죠? 근데 사자만 예외. 혼자 다니는 육식 동물들도 많지. 근데 그거는 굳이 무리를 지을 필요가 없는 생물이 그렇죠. 왜냐면은 치타가 뭐 얼룩말이나 임팔라 사냥하는데 굳이 여러 마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치타가 뭐 코끼리한테 덤빈다. 그럼 여러 마리가 필요하겠지.
근데 이게 여러 마리 있어도 아마 코끼리를 상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냥 코끼리 느리고 느리지만 엄청나게 강력하니까. 그리고 육상 생물 중에 지금 2022년 기준으로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무겁기도 하고 그냥 밟히기만 해도 사망. 코끼리는 큰데 무리도 짓고 사는데 맞아요. 코끼리는 크기도 큰데 무리를 짓고 살죠. 코끼리는 근데 소수의 수컷이 다수의 암컷을 거느리고 삽니다. 뭐 이제 수컷 한 마리가 강한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뭐 혼자 다니는 수컷이 그 수컷한테 그 1대1 대결을 신청해가지고 서로 싸워서 이기면은 그 무리를 뺏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90% 이상의 수컷은 혼자 살고 나머지 10% 정도의 수컷은 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지 않은 코끼리들은 혼자 사는 거지. 수컷 코끼리들. 근데 뿔공룡도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뿔공룡도 그냥 소수의 수컷이 다수의 암컷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대다수의 수컷은 혼자 지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따로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 뿔공룡 같은 경우. 물론 무리 지어 사는 공룡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자연계에서 소수의 수컷이 다수의 암컷을 차지하는 건 되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 봐도 연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거든. 근데 연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뭐 서열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덩치가 필요하고 아니면 뭐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뿔이라든지 깃털 같은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죠. 서열 싸움으로 이기든지 아니면은 뭐 유혹을 한다든지 더 아름다운 색깔과 그런 춤 같은 걸로. 그럼 사자도 마찬가지. 사자도 그냥 수사자가 혼자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생태계에선 육식공룡은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하이에나 같은 거였겠네요. 하이에나.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하이에나 같은. 근데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호랑이, 사자, 하이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무리 지어 다니는 생물도 있고 그냥 서열에서 밀려서 혼자 다니는 생물도 있으니까. 하이에나 무리죠. 사냥하고. 무리 지어서 사냥하고. 자기보다 더 상위 포식자가 사냥한 걸 주워먹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사자는 사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이에나가 사냥한 거를 뺏어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자가 시체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하이에나가 집단으로 사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썩은 고기만 먹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육식동물이 그 두 개를 다 같이 합니다. 뭐 썩은 고기나 아니면 다른 뭐 생물이 먹는 고기를 뺏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기회주의적으로 그걸 뺏어 먹고 정 이제 안 될 때는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주의적이고 사냥꾼적인 면모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냥만 한다. 얘는 시체만 먹는 시체 뭐 청소부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김향님 반가워요. 격리 해제? 내일 격리 해제예요? 축하드립니다. 뭔가 공룡에 대해 알게 되니까 매력이 반감됐어요. 왜요? 더 흥미롭지. 저는 뿔공룡 같은 경우는 그냥 물소나 버팔로 같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상 속의 육식공룡. 호랑이나 사자 같은 존재인데? 호랑이나 사자? 혼자 다니는 그런 독고다이? 티라노사우루스도
같이 다녔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그러면서 사냥도 엄청 잘하고 사냥을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티라노가 사냥 실패했다는 증거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다른 공룡이 물렸다가 그게 그 치유가 된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티라노하고 서로 싸우다가 탈출을 한 거죠. 도망친 거지. 아니면 티라노를 이기든가 뿔로 찔러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 먹이는? 사냥에 와서 가족들을 먹이는? 가족들하고 같이 사냥을 하는 거죠. 조그만 개체는 엄청 빠르니까 뭐 그런 탐색 역할을 하고 큰 개체는 가가지고 마무리. 어릴 때는 이런 피상적인 형태로 교육을 받으니까.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시 알게 되는 거.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구나 라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사자 우두머리 같은 이미지만 남아있는데. 아니 근데 사자도 사자 나름이에요. 사자도 좀 이제 서열 싸움에서 이긴 사자만 이제 여러 마리 암컷을 거느리고 정말 이제 아프리카 왕처럼 군림하지만 한 대부분의 한 80~90%의 사자는 그냥 뭐 독고다이로 뛰면서 뭐 평생 뭐 짝짓기 기회도 없이 그렇게 살다 죽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그렇게 혼자 사냥하다가 그 물소나 뭐 코끼리한테 잘못 치여서 사망하기도 하고. 그 사자하고도 비슷하지 사실. 사자하고도 공룡하고 비슷하지. 그냥 생물이 나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자가 그렇게 뭐 뭐 어떤 개체는 그렇게 우리의 상상처럼 뭐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막 루저처럼 사는 사자도 있고. 그리고 공룡도 마찬가지. 뭐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그 짝짓기를 하면서 사는 공룡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혼자 다니다가 초식 공룡한테 두드려 맞고 사망하는 육식 공룡도 있고. 못쏠 사자? 대한민국 남자한테도 해당.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문명하고도 똑같은 거야. 인류 문명하고도 똑같은 거야.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참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요. 그리고 연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계속 싸움 잘해. 그리고 싸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싸움 못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인간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잘 못 싸우거나 잘 이성을 못 유혹시키면은 그냥 도태돼가지고 사망이거든요, 바로. 근데 자연계에서 그냥 뭐 연애 못한다고 죽지는 않으니까. 뭐 그나마 괜찮지 않아. 뭐 결혼 정보 업체 회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물보다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죽지는 않으니까. 뭐 다시 사실 뭐 먹방이라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은 참 시대를 잘 만난 거지. 왜냐면은 그냥 사냥을 해서 먹지 않아도 되고 그냥 먹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뭐 콘텐츠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해서 자연 도태된다. 단지 죽이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사망한 거지. 그러고는 사회적으로 사망한 거. 그냥 죽지는 않았어. 그냥 돈도 벌고 살고는 있어. 근데 그냥 뭐 계속 알바만 하고 계속 월세집에 살고 그냥 뭐 계속 건강은 안 좋아지고 그런 거죠. 그거는 사실 목숨 붙어 있다고 보기 힘든 거지.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해서 자연 도태된다. 그거를 이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죠. 뭐 우리는 제2의 찬스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수컷하고 서로 경쟁해. 근데 경쟁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코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다시 도전할 수 있잖아요. 죽지 않잖아. 우리가 뭐 다른 남자들하고 경쟁해서 두드려 맞아서 죽는 거 아니잖아. 공룡은 아무리 그래도 식량 채집해오는 게 제일 조건이었을 테니까. 기둥서방 같은 존재는 없었겠죠. 기둥서방? 잠깐만. 와이프가? 대신 사냥 못하는 남편 대신해서 사냥이 온다더니. 일단 공룡은 거의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식량을 먹는데, 나뭇잎을 먹는데 씁니다. 초식공룡 같은 경우는.
사냥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사냥을 온다든 알을 낳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알을 낳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알을 낳으면은 알을 이제 그 둥지를 지키고 있는 그게 있어야 돼. 그 수컷이든 암컷이든 일단 둥지를 지켜야 되니까 그 다른 공룡이 이제 사냥을 해오는 거죠. 그 공룡은 육아를 참 저런 인간도 여자친구입니다 싶은 사람들도 많긴 해서 공룡은 육아를 번갈아서 합니다. 수컷이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 더 많았어요. 발견된 개체 중에. 육식 공룡이 일단 대부분 그렇고 근데 번갈아서 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컷이 알 품고 있으면 암컷이 사냥을 해서 먹이를 가져다 오고 그리고 이제 체인지 암컷이 이제 둥지를 지키고 수컷이 사냥해 번갈아서 하는 거지. 계속 알 품을 수는 없고 계속 알만 품을 수도 없고 계속 사냥할 수도 없으니까. 맞아. 무슨 누구 또 신상 공개됐다던데. 여자가 연사인데 사귀면서 생활비 용돈 챙겨주다가 헤어지면서 돈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찔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도태되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능력이나 사냥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수컷이 있는데 수컷이 사냥 능력이 떨어져. 사냥 맨날 허탕쳐. 그러면은 암컷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지. 서열 싸움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같은 사자끼리는 잘 싸워. 근데 그 얼룩말은 힘들어가지고 못 따라가.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도태되는 거지. 육식공룡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육식공룡도 사냥 실패하면 좀 글쎄 뭐 마땅하게 곱게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암컷들이. 꼭 공룡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같은 동물끼리 서열 싸움은 잘 하는데 사냥은 시원찮으면 좀 보통 무리 일원들이 합심해서 쫓아내던데.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 쫓아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격이 폭력적인 경우도 있어. 그냥 수컷이 있는데 괜히 그 암컷들이 낳은 새끼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괜히 암컷들 뭐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암컷들이 힘을 합쳐서 쫓아낼 수도 있고 무리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어. 아니면은 수컷이 여러 명이서 사냥하기로 계획했는데 몰래 혼자서 빠져. 그냥 뭐 달리기 귀찮으니까 몰래 그냥 혼자서 농땡이 치고 있다가 그 얼룩말 잡으면 그때 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건수로 또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원시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인간도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같은 사원이야. 뭐 데케이님도 사원이고 뭐 다른 뭐 A라는 사원이 있어. 근데 데케이님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A는 계속 농땡이를 치다가 근데 봉급은 똑같이 받았어. A라는 사람 때문에 데케이님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장 입장에서 A라는 사람 좋게 보지 않겠죠. 그럼 결국 또 그런 게 밝혀지면은 뭐 좌천되거나 그러는 거지. 쫓겨난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깃털이 좀 부실해도 원래 깃털이 있는 공룡인데 깃털이 좀 많이 뽑혔다든지 아니면은 좀 털이 많이 빠졌어. 부실해. 그래서 없는 경우면은 그것도 좀 공룡 사이에서 인기가 덜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깃털로 알을 따뜻하게 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따뜻하게 품지 못하니까 그럼 알이 사망할 확률이 높고 그럼 그런 공룡한테는 기회를 안 주는 거지. 얘하고는 짝짓기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얘는 깃털이 없으니까 어차피 품어도 알이 잘 살지를 못할 텐데 굳이 얘 알을 낳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깃털이라는 거는 뭐 자기 과시용도 되고 뭐 자기 새끼를 이제 감싸는데 뭐 어필을
뭐 그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도 쓰이고. 공룡도 원시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에서 이제 크면서 이제 과도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 과도기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던 공룡이랑 많이 다르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아는 공룡은 이런 공룡이 아니야. 내가 아는 티라노는 최강이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이게 좀 많이 바뀌더라고. 과학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가설이더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면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가설이더라도 그게 사실이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게 과학이에요.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하고 싫은 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맨 처음에는 깃털 공룡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제서야 진실이 보이더라고. 그제서야 이제 뭐 역사의 진실이 보이고 생물의 진실이 보이고. 어쨌든 오늘은 복귀 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많이 안 오셨네. 그리고 데케이님 아프리카 그 게시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회장님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한 3, 4개월 만에 옛날 회장님 다시 오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 회장님이 럽달님으로 바뀌긴 했는데 정훈님 반가요. 팬가입 돼 있으시네. 닉네임 바꾸셨나? 전 공룡한테 깃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요? 깃털 있다고 하면은 좀 약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던데. 크앙님 진짜 공룡한테 깃털이 있었어요? 나는 깃털 공룡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리글로리님? 그래요? 리글로리님 저한테 100번째로 팬가입해주신 분이잖아. 반갑습니다. 오늘 복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8시에 방송 킬 거고 그때도 많이 봐주실지 모르겠네. 깃털이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좋아할 수 있지. 슬슬 방송인가요? 네. 슬슬 또 목이 아파오기 시작하네. 저녁에 무슨 치킨 먹을까?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나가서 운동 겸 산책 2시간 하려고요. 저도 좀 밖에 나가야 되겠어요. 집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해. 저도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데키님 많이 발전하셨네. 크앙님 공룡 시대에는 사람도 같이 살았나요? 그런 질문 하시다가 이제는 크앙님 뭐 공룡은 사실 하이에나 같은 생물일까요? 사자 같은 생물일까요? 그런 질문까지 오다니. 질문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치킨 드실 건가요? 오늘은 좀 맨날 후라이드만 먹었으니까 후라이드 아닌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뭐 먹을까? 저번에 럽달님 새로운 회장님 되셨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물론. 통틀어서 회장님은 데케이님인데 아마 데케이님이 회장인 거는 거의 안 깨질 것 같아. 후라닥. 저는 약간 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같은 그런 막 좀 바삭바삭하지 않은 거 먹고 싶어요. 좀 맨들맨들한 거 그런 거 먹고 싶어. 그 럽달님이 사업하시는 분이래요. 젊은 분 같은데 내가 볼 때 한 20대 중후반 같거든. 근데 자기 그냥 친구하고 뭐 동업자하고 사업하고 있다고. 오븐구이 양념. 네. 그런 거 좋아. 전. 나는 원래 사실 백숙이나 삼계탕이 더 좋은데. 요즘 애들은 참 치킨 좋아하더라. 나는 그게 막 입에 그 이빨 사이 껴가지고. 미니님 반가요. 미니님이 보내준 잘 봤습니다. 그 일러스트. 잘 그리셨던데 미니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나봐요. 동민님 반가요. 동민 3군님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회장님이 미니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미니니님이야. 원래 막 바빠가지고 이제 뭐 회장님은 이제 영원히 안 오실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시. 반갑더라고. 그래서 막 채팅으로도 인사하고. 오늘 저녁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떡국 먹방을 옛날엔 책 보고 그랬어요? 그래요? 공룡 그리기가 참 쉽지 않아. 공룡 너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 몸의 자세도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참 그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진짜 생물 중에서 제일 그리기 힘든 척추동물이 공룡인 것 같아. 제일 힘든 것 같아. 나도 솔직히 공룡 좋아하지만 공룡 잘 못 그리겠더라. 조각류 공룡도 잘 못 그리겠어. 단순하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그려라 하면은 코끼리 그릴 수 있는데 공룡 그리라 그러면 아직도 잘 못 그리겠어. 전 사람도 어렵지. 사람도 표현하기 참 힘들어. 나는 손가락 그리기가 참 힘들어. 그냥 손가락 이렇게 막 무슨 오징어 빨판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오징어 다리처럼 손 이렇게 이러고 있고 서 있는 거는 이러고 있고. 사람 얼굴 잘못 그리면 망치. 얼굴도 힘들지. 어렸을 땐 참 미술 방과후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근데 나는 미술 쪽으로 갈 건 아니어서. 공룡 일러스트 그리는 사람 이런 거는 저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림 잘 못 그리겠고. 유튜브만 해야 되겠. 유튜브 방송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복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주말이어서 한번 켜보고 싶었어요. 주말에 또 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평일보다는 그래도 덜 바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찾아오셔서 다행이네요.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오후 8시에 치킨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방종하고 특이더도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방종하고 특이더 보라 하시지? 지금 보면 안 되나? 아직 안 올리셨구나. 알겠습니다. 뭐 있을지 궁금하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떡국 먹방 했는데 저녁에는 공룡 고기 먹방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다 같이 킬 거니까. 공룡 고기 치킨 먹방은 공룡 먹방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 남길 거예요. 근데 오늘 먹방은 다시 보기 안 남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